코딩의 신 아샬입니다. 오늘 소개할 책은 가슴에 바로 전달되는 아들러식 대화법. 아들러 심리학이 작년에 굉장히 히트를 쳤죠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왔고 일본에서 그 책이 히트를 쳤죠. 그 미움받을 용기 2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. 뭐 3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아들러 심리학이 갑자기 이제 확 떴죠. 그래서 그 인기에 좀 힘입어서 나온 책 같은데요. 아들러를 언급을 하죠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되게 특이하게도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앞에가 좀 칠해져 있고요. 뒤에가 하얀색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은 크게 3개로 나눠져요. 첫 번째는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하고요. 두 번째랑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, 원만한 사람의 특징 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좀 짚어서 설명을 해주고, 그 다음에는 방법 해서 방법이 4가지가 나와요. 뭐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8가지 경청 방법,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9가지 대화 방법, 상황에 따라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, 업무편, 상황에 따라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, 생활편. 방법이 있는 4가지는 다 템플릿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쓰면은 되게 돼 있죠. 굉장히 실용서죠. 일단은 이 책에서는 아들러 심리학을 몇 가지 용어로 좀 정리를 해요. 첫 번째로는 용기부여. 이 책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닫는 글에서 용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. 이 책에서도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를 부여하는 심리학이다 라고 하면서 용기 부여에다 굉장히 큰 무게를 둬요. 그러면서 자기 결정성, 운명의 주인공은 자신이다. 그리고 목적론,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그 원인을 우리가 인과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인과관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. 왜 이렇게 된 거지가 아니라 뭐 어떤 거를 하고 싶었던 걸까? 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.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어떤 걸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걸까?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. 뭐 어떤 목적 때문에도 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왜라는 부분을 파고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런 건데, 목적론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나아가는 조금 방향이 살짝 다르죠. 전체론. 우리는 자꾸 감성과 이성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전부 다 나다.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게 있고, 인지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그냥 우리가 인지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. 같은 걸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대인관계론을 얘기하는데요. 아들러는 대인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.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을 다룬 책도 뭐 미움받을 용기 이런 식으로 관계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있죠.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제의 분리라는 거예요. 많이들 하는 건데요. 그거는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어떤 이런 거를 포인트를 두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남한테 간섭을 하려고 해요. 나의 과제가 아닌데,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내가 상대방을 조종해서 마치 내 과제인 것처럼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. 여기 나온 사례들,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, 하기 힘든 말이라면 내가 대신해 줄게, 빨리 숙제,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상대방의 일이잖아요. 그럼 상대방한테 맡기라는 거죠. 이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제발 좀 도와줘 부탁을 하거나 한 게 아닌데 내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오지랖 부리는 것 같은 거, 그런 거를 지양하죠.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. 제가 좀 포인트로 짚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어요. 왜냐면은 지적을 당했을 때 그게 어떤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 잘못을 우리는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나를 부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요. 많은 경우에 동계산을 했는데 동계산이 틀렸어요. 그러면 계산이 틀렸는데, 그러면 틀렸네? 그럼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, 왜냐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나를 부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. 그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포인트겠죠. 근데 여기서 2가지로 좀 구분을 해요. 이 책에서는 낙천주의랑 낙관주의를 나누는데요. 낙천주의는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되겠지?
라고 하는 태도예요.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죠. 그에 반면 낙관주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 아, 어떻게든 되겠지, 이런 낙천적인 게 아니라, 낙관주의에서는 그래, 이런 문제 이건 나는 해결할 수 있어,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. 둘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. 일반적으로 좀 포지티브하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구분 안 하고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데, 낙천주의는 사실상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건 도피라는 거죠. 현실 도피. 미움받을 용기 2권에서였나? 그런 데서도 보면 칭찬에 대한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뤄요.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려다볼 때 쓰이는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칭찬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칭찬 안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무 말도 하지 마라?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용기를 주는데 포인트를 두자는 거죠. 용기는 우리 서로에게 서로 평등한 수평한 관계에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. 이거는 뭐 칭찬하는데도 방법이 있다 할 때도 많이 나오는 건데,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용기도 마찬가지예요. 용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의 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과정을 언급을 하고 거기다 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칭찬하는 법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도 용기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. 칭찬은 실패했을 때 칭찬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. 사실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죠. 하지만 용기를 주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. 그리고 부탁하는 게 나오는데요. 여기에서는 그냥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서 해요. 첫 번째,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, what, how, 그 다음에 why, 왜인지. 이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폭력 대화 같은 데서도 강조하는 건데, 객관적인 사실이랑 주관적인 판단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너는 이번 주에 5번 늦었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이죠. 근데 너는 왜 맨날 늦니? 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. 두 가지를 구분을 하자는 거죠. 마음에 막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뭐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싫다고 하거나 이러면은 어른스럽지 않게 느껴질까봐 그래서 계속 쌓아놓는 거죠.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.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.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. 듣기 힘든 말입니다 라고 하고 나의 기분을 얘기하는 거죠. 막 화내고 막 때려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, 상대방한테. 폭력 대화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 공감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그 다음에 칭찬받았을 때 어쩔까? 뭐 여기 안 좋은 케이스, 칭찬 막 하면 아닙니다, 그렇지 않습니다 라든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 뿐입니다. 굉장히 시건방지죠. 자기 깐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데, 여기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템플릿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은데요? 라고 하죠. 뭐 상대방 불쾌하지 않게 칭찬한 사람은 기분 좋게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말이죠.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표현도 섞어도 기분 넣으니까 정말 쑥스럽네요. 쑥스러우니까요. 네. 깜짝 놀랐습니다. 할 수 있죠. 업무에서 종종 있는 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럴 때 상대방이 그거 배운 적이 없어서 이렇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, 변명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고 해요.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, 아까 전에 했던 얘기죠. what, how, why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. 여기에서는 템플릿은 시작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. 배운 적이 없더라도 자네가 담당한 일이잖아. 잘못을 저질렀으면 일단 그 부분을 인정해야지. 그런 다음에 사정을 설명하는 거야. 그렇게 해야 자네의 말에도 다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. 그냥 포맷이죠. 외워서 쓸 수 있는. 상대방이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은 나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. 굉장히 확 나는데 어떤 이런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,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. 돈에 관련된 얘기는 대개는 잘 안 하다가 폭발한다, 뭐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얘기라서 좀 말하기 거북하지만 이라고 해서라도 얘기를 반드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.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, 돈에 관한 얘기는. 여기에서는 뭐 시급 올려주기를 원할 때,
보수 올려주기를 원할 때, 연봉 협상을 하는데 금액이 많지 않을 때, 뭐 다 이런 거네요. 이런 것들, 뭐 용돈 생활비를 올려주기를 바랄 때 하라는 거죠.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몇 가지 있어요. 뭐, 왜 나만 이럴 꼴을. 내가 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,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, 내 의견은 어차피 뭐 듣지도 않을 텐데, 아이고, 너는 좋겠다. 근데 나 같은 거는, 저희 A씨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, 아니,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? 나하고 일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해?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그래야지. 이런 것들 굉장히 나쁜 얘기라는 거죠. 굉장히 많이 쓰여요.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싸움이 팍 시작돼요.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되지도 않고 나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 발언이죠.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.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. 템플릿이 있어요, 여기. 여러분 잘 외워놓으세요. 나 당신이 정말 좋아. 아들러가 굉장히 아들러 심리학이 인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편승해서 나오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, 나름 그래도 이 쓴 사람은 그 전부터 이런 거를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타이밍이죠, 인생은. 네. 어쨌든 되게 책이 그냥 뭐 아이고 왜 이렇게 잘 안 보여. 뭐 이런 식으로 글씨도 크고, 잘 보이려나? 글씨도 크고 여백 많고 해서 금방 읽어요. 읽으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대화법에 관한 책들은 거의 얘기하는 것들이 비슷하긴 하지만, 다른 걸 읽으셨다면은 이 책 간단히 읽는 거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또 만나요.